사건의 배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정치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제거하기 위해 주가 조작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죄를 덮어주는 대신에 이재명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가짜 진술을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입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순위는 박상용 검사, 사건을 감독하고 조작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피의자들을 훈련시키는 인물, 그리고 2순위는 연어 술 파티라는 키워드입니다. 검찰청 안에서 술을 마시고 대본을 외운 조작 리허설. 3위는 정적 제거. 이 수사의 유일한 목표, 경쟁자를 제거해 권력을 지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적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선서 거부. 떳떳하지 못해 진실을 약속하지 못하고 도망친 검사의 비겁한 행태를 말합니다. 5순위는 100억대 주가 조작. 검찰이 세탁해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짜 죄이자 거래 물품입니다. 결정적인 데이터는 사건을 뒤집는 물증을 말하는데 3.27m의 판타지.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책 사이에 숨겨 밀반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책 사이에 이렇게 숨기게 되면 100달러짜리 지폐 3만 장을 한 줄로 쌓게 되면 높이는 3.276m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상웅의 태그 기록. 수원지검은 그동안 외부인 출입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국정조사에서 박상웅 쌍방울 수행비서의 출입 태그 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5월 17일 저녁 늦게까지 박상용 검사실에서 수발을 든 그런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갈등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검찰과 이 국정원 금감원 데이터의 비교인데, 송금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라는 말과 현실은 나노스 주가 폭등을 통한 그런 시세 차익을 위한 거고, 리호남이라는 인물은 검찰의 시나리오는 필리핀에서 돈을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현실은 해당 기간에 필리핀 입국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수사 방식은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 수사를 얘기했지만 실제는 본문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이제 영상에서 연어 술 파티라든지 뭐 육회 덮밥이라든지 그런 술 그런 것들과 구걸 녹취가 존재함을 얘기합니다. 제434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월 1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경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하면 자를 겁니까? 네? 네. 미리 경고하시네. 그러면 길게 할게요. 자,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께서 상을 당해서 잠시 사보임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 국정조사 목적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공소 취소를 위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정조사는 현행 법률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는 목적에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를 따로 해가지고 진상규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판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들으세요. 인사말 하는데 누가 끼어듭니까? 인사말 하는 거예요. 박형수 의원, 위원 지금 잠깐 사보임하러 오셔서 진행을 잘하세요.
예? 인사말하고 끝내세요. 인사말하고 끝내세요. 인사말하고 끝내세요. 인사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만하시겠습니까? 그만하시겠습니까? 정리하세요. 법률에는 가까이 대고 얘기해. 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와서 하는지를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인사말에서. 자, 이제 그럼에도 그만하십시오.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사보임돼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국정조사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불법적인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회의 진행에 위배가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을 뽑아서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보고를 듣고 그 외 다른 기관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기관장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보고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 주요 경과, 향후 계획 및 순서입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 경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수사 중 부적절한 회의 및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점검 경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일적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 중 부적절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원지검의 입장이 다르고 지속적으로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이쪽입니다. 이에 대해 2025년 7월 말 실태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편성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원구치소 현장조사, 직원과 수용자들의 진술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검사실에서의 외부 음식 취식 및 음주 정황, 영상 녹화실 등에서 공범들이 접촉한 상황 등이 확인되어 보다 면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검찰에서 직접 감찰 등을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9월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및 결과보고를 지시하고 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이첩하였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 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TF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검사 조사가 있는 날이면 점심 저녁에 공범들에게 외부 도시락이 식사로 제공됐는데 육회덮밥, 회덮밥, 자장면, 갈비탕, 설렁탕, 곰탕, 삼계탕, 국밥, 비빔밥 뭐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소풍 왔습니다 아주.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법무부 실태점검 결과 이거 TF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죠. 커피, 마카롱, 햄버거 등등을 쌍방울 직원들 박상우, 박상민이 외부에서 이렇게 반입을 해요. 버젓하게 제공합니다. 그 밑에도 자세히 보시면 박상민 쌍방울 수행비서였죠. 이 사람이 사가지고 와서 검사님도 주고 수사관님, 검찰 수사관님도 주고 교도관님 하나는 저희 회장님 김성태.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검찰이 계산했다고 하더니 얻어먹었어요. 총장 대행. 예, 심각하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죠? 예, 조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조치? 저희 진상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인데 휴대하고 나간 서류를 박상용 검사실에 있던 쌍방울 직원에게 임의로 전달을 하려고 해서 지금 오늘 나와 계신 교도관들께서 항의를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에게. 또 쌍방울 박상웅, 박상민, 김성태를 면회하면서 커피를 외부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을 박상용 검사가 또 용인하니까 또 교도관들이 항의를 합니다.
또 변호인 선임이 안 된 조재현 검사,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검사를 이화영에게 면회해서 이건 박상용 검사가 주선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 회유하려고 이렇게 연결시켜줬다는 걸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면회까지 연결을 시켜주고요. 또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박상홍, 박상민이 수없이 많이 김성태하고 면회를 합니다. 정영환 증인 다 확인하신 내용이죠? 예. 일부 진상 교도관들이 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것도 다 확인했죠? 일부 진술로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따른 교도관 문답서인데요. 김성태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박상민 쌍방울 수행비선, 김성태 회장 수행비서인데 박상용 검사실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김성태의 심부름꾼 옥중 경영을 뒷받침했다. 그 다음 다른 또 교도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김성태가 지시하는 그 밖에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 김성태가 박상민이나 박상웅한테 버린 증거들을 찾아보라고 자주 지시했다.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관련 직원 그리고 가족까지 다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를 하면 한 명씩 풀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건 입이 그냥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13135 박상용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라는 쌍방울 직원들의 이런 수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성태의 조사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김성태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거나 김성태에게 커피나 물을 가져다 주는 등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하고 김성태를 직접 개호한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항상 붙어와 있기 때문에 김성태가 막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건태 위원님이 확인해 준 것처럼 1분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김성태는 엄청나게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거의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출소한 쌍방울 직원들이 수발을 드는 겁니다. 총장 대행, 예. 이런 수사 방식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까?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합니다. 주부터 있었던 그 보도와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상황한 뭐 예. 되게 잘못된 어쨌든 것이 그렇게 아닌-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수사했을 경우에는 상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맞죠? 예. 예, 제가 녹취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좀.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뭐 문승욱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뭐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솔직히 문성욱 씨나 뭐 그 독하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직무대행님. 애초에 쌍방울 수사도 별건이죠. 별건이라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세요? 법카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쌍방울 법카. 아까 어쨌든 뭐 그 예, 맞습니다. 맞죠? 아니, 예.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수사해도 됩니까?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설계해놓고 이화영 구지사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원래 검찰 수사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 원래 변호인에게 이렇게 될 거니까 협조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자신이 설계한 대로 따라와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검사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 없죠?
직무대행님,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런 네.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 보셨죠, 이런 거? 지금 이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저는 검찰이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짜맞추었는지 그 민낯을 지금 이 녹취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직무대행님, 예. 판사시죠? 예. 판사님, 지금 보시면 판사가 선고 못할 사이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검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되면 이화영 부시장 나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판사의 판결 못할 사이즈를 검찰이 판단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녹취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알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고 거의 소설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결국 만들어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한편의 영화를 봤다고 보는데 부당거래, 더킹 이런 검찰의 부패 영화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이 녹취만 들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부분도 직접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체 녹취에 대한 파악 필요성이 봐야 있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만 들어서 모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랑 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네. 예, 전체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녹취도 들으셨겠지만 해당 녹취는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묻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그냥 녹취 내용들은 언론 보도는 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장관님,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지금 녹취된 부분만 저희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그 수사 태도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0만 불, 300만 불이 송금된 정보는 1도 없다는 겁니까? 국정원 정보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국민 여러분. 송금이 되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북 송금이 아닙니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도 송금이 아니라 송금은 인터넷으로 보내고 계좌로 보내고 이게 송금 아닙니까? 그런 송금이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주느냐? 밖으로 가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외국간 거래법에 의해서 밖으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300만 달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띄워봐 주세요. 이 300만 달러가 이재명 방북 요금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300만 달러를 100달러짜리 지폐가 3만 장이에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00달러짜리 지폐 3만 장을 이렇게 세우면 여러분 3.27m입니다. 여기를 더 높이 올라가요. 예? 3.27m입니다. 이거를 버튼 하나를 탁 눌러서 송금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게가 한 지폐에 1g으로 계산하니까 30kg예요. 이 가방들에 넣어야 돼요. 이거를 지고 메고 책갈피에 넣어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재명을 위해서. 왜? 김성태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왜? 이화영을 위해서 왜?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야기는 대북 송금이라 그래서 콩 누르면 돈 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위로 세우니까 이 위로 더 올라가요. 이거를 손으로 눌러보낸 게 아니라 이걸 밖으로 갖고 나가려면 외국간 거래법에 위반되니까 책갈피에 넣어 갖고 갔다. 그리고 저 심양에서 갖고 가서 준다. 수십 명이 가지고 가서 이걸 왜? 이재명을 위해서 왜? 이거는 쌍방울이 자신들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하는 게 국정원 자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정보원 국정원장님 말씀처럼 송금했다는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상용 등이 대북 송금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죠. 송금은 1도 없고요. 이 돈을 무슨 재주로 갖고 나갑니까, 여러분? 이 돈을 그렇게 열심히 갖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김성태가 지시하니까. 한국 훈춘도 있고 블라디보스톡도 있고 심양도 있는데 이호남이가 당시 나이 64세인데 공작원들이 이렇게 공작하지 않습니다. 자, 국정원장께 묻습니다. 아까 자료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범죄자, 도둑질한 사람의 거짓말을
증거로 세가지고 7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 대가 사전에 줬다. 그래서 이게 재판에서 유죄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 권한대행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사건 내용도 모르면서. 자, 원장께 질문합니다. 이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간 적 있습니까? 예, 저희 그 국정원 정보 자료에 그 2019년 7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이호남의 동선이 잡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24일, 7월 24일까지는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서 체류를 한 증거가 있고 그런 실물 확인만이 아니라 이 제3국에서 리오남은 출입국에 자기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유조 여건이 아니라 자기 본명 여건 9272 땡땡땡땡땡 사용되는 여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은 필리핀 아닌 또 다른 삼국, 이 삼국은 앞에 삼국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삼국에 이호남이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호남이는 절대로 자신들의 공간이 없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동북아에서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다시 말해서 베트남 하노이, 중국 훈춘, 심양, 단둥, 북경,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만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에 잠입 탈출이 불가능한 대북 제재 대상인 정찰 총국 그 소속 이호남이 64세 나이에 무슨 필리핀에 가가지고 70만 불을 받는다는 겁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이호남이가 북한에 상납금 15,000달러도 못 내가지고 위기에 빠진 게 2019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70만 달러를 현찰로 받았는데 어떻게 15,000달러 못 받아가지고 평양으로부터 죽을 지경에 처합니까? 그 기간에 이호남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호남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보가 있고 이 정보는 거의 확실한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김우대. 예. 자, 사기범 김성태 범죄자의 전문 진술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증거를 갖고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필리핀에 없었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해당 지금 쟁점으로 해가지고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객관 의무를 가지고 공소 유지에 임하겠습니다. 그렇죠. 객관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장님, 네. 그러면 7월 20일부터 24일에 리오남 제3국, 7월 22일부터 24일까지요. 예, 제3국에 있고 또 7월 26일은 다른 제3국에 네.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었다는 네, 그다음에 말씀이시죠? 7월 24일 날 제3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사용한 여권은 본인 본명 여권이었습니다. 아, 24일에서 26일로 다른 나라로 갈 때 예, 위조 그 여권도 여건이 아닙니다. 예. 있어서 이게 확인된 예, 제가 거군요. 출입국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아, 출입국 확인을 하셨다는 거군요. 예, 그럼 그 자료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5월 17일자 출입 기록 같은데요. 그 네. 기록은 저희가 관련 법원에 이미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 출입 기록을 보면 판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출입 기록을 제출했어요? 5월 17일자 5월 17일자 쌍방울 관련자의 출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쌍방울 관련자 전원의 출입 기록을 제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그 기록까지 합쳐서 제출했습니다. 방문 측 태그 기록 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문 측 태그 기록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쌍방울 관련자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쌍방울 관련자가 김성태 술바라지, 밥바라지, 담배바라지 하느라고 그날 그 자리에 밤중에 있었습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한 명 이름이 뭡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 예, 말씀하세요. 박상웅입니다. 박상웅이 5월 17일 소주가 들어간 날, 담배가 들어간 날, 소주 생수병에 소주가 담겨 들어간 날
1,800원짜리 술이 하나 더 들어간 날, 다 해서 소주가 4병 들어간 날, 그날 박상웅이 없었다라고 수원지검이 발표했지만 이번에 그 태그 기록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이 자료를 냈다는 건데요. 박상웅이 5월 17일 띄워주세요. 5월 17일 6시 41분에 승강기 2로 입하고 그리고 8시 34분에 나옵니다. 13층은 1313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동안은 박상웅의 저녁 출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검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자,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네. 안 들리시는 내가 분들이 그 다음에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용에 이번 국정조사에 오늘 국정조사에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SNS 방송 등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진행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영동 의원, 그리고 양분남 의원, 이건태 의원. 예. 김영동 의원 먼저 3분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이나 조감사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도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께서 사전에 이미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고발 내지 처벌하겠다는 걸로 먼저 언급한 것은 정말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정말 사소한 건데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를 넣어줬다가 뺐다가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발언할 때 마이크 끄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제가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들리도록 해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그럼 감정적으로 문답해요? 대응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상영 검사가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박상용 증인이 왜 선서 거부를 하는지 본인이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정조사는 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정조사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치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고 수사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 기관 증인들 증언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제일 중요한 증인이 박상용 검사예요. 저 표정 보세요. 박상용 표정 보세요. 자기가 검사로 사냥을 그렇게 심하게 해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제거하려고 조작한 수사를 해온 자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선서를 거부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정조사위원장이 지적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박성준 의원 해주십시오. 우리 이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출석하신 검사 선배, 동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좀 듣고 계세요. 그동안에 수많은 조사를 할 때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도 없이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했던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선서한 가운데 하는 것이 감사다운 거 아니에요?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국민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선서하고 하는 것이 감사다움이지. 안 그래요? 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기 바랍니다. 먹고 다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준비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신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짧게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고 했는지 기회는 주겠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네, 만들어 왔습니다.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소명서 제출하세요.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은 중요한 증인이니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아서 옆에서 조치해 줄 겁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